하는 데는 일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오죽하면 우리나라 정치인들 취미가 국민들 열받게 하는 거고 우양극복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께.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상임대표하고 덕성여대에서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상권입니다. 예, 전국 언론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 맡고 있고요. 제 하는 일은 사실 한겨레 신문사에서 기자 일을 하고 있는데 2년 동안 전국 언론노동조합 임원에 당선돼서 이제 그 수석 부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김동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앉으셔도 좋습니다. 무슨 청문회 나오신 분들처럼 그렇게 이렇게 죄 안 지으신 분들은 이렇게 성실하게들 답변하시고 죄 지은 사람들은 전부 다 성실하게들 답변을 안 하시고 그죠? 거꾸로 돌아. 진짜 안 춥습니까? 저는 지금 추워가지고 이게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이게 돌아가지고 뭘 좀 따뜻한 걸 더 입어야 되겠죠? 네, 그래도 명색이 연예인이라 못 낸다고. 네,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상권 님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중학교 2학년 우리 학생이 국정교과서 때문에 심적 부담이 많다고. 네, 들으셨죠?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먼저 아이들에게 한 말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학생들이 그렇게 국정교과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많은 시민들과 또 역사계 또 교사들 분들 학부모들의 도움에 의해서 국정교과서는 폐기될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뭘 자꾸 갖다 주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이보세요. 목도리 색깔들이 이렇게 다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국정 목도리 보급하면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이게 국정교과서의 내용이라기보다 사실은 역사라는 것 자체가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점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뭐 국정교과서 얘기가 되는데 국정교과서를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채택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거민정 제도를 채택했고 심지어 조선 총독부 일제시대에도 거민정 교과서였습니다. 그러고 해방 이후에 한국전쟁이 났어도 거민정이었고 그러다가 국정으로 시작된 게 1972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때 처음으로 국정이 돼갖고 그것이 이제 한 20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근데 많은 역사학계라든지 시민이라든지 국민들의 도움에 의해서 거민정제로 바뀐 게 한 10년 전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번에 국정제로 간 것은 바로 역사의 퇴보죠. 유신 시대로 되돌아가겠다는 그런 발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 전통에도 전혀 맞지도 않고 전 세계적으로도 국정교과서를 쓰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독재국가나 종교국가나 후진국이나 이런 나라만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정교과서를 쓴다는 자체는 국가의 망신이고 부끄러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곧 폐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대단하시다. 이 추운데 앉아가지고 다 얘기들 뭘 이렇게 자꾸 주십니까? 자, 이거 좀 같이 드세요. 이 지금 응원들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물통 색깔 예쁘죠? 보온병 색깔. 그죠? 흰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이래야 되겠죠? 여러분, 국정 물통 제공하시면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다 다양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얼굴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얼굴형을 정해서 저 같은 얼굴로 국정 얼굴 제안하면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외모에 대한 비하나 이런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양해야 되는 것이죠. 다양한 가운데서 무엇인가 이뤄져야 되는 것이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따뜻한 거 드시고. 그 다음에 지금 국정교과서 선택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몇 개 정도 나라가 있습니까? 6개? 예,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고요. 우리가 네. OECD에 가입했는데 거기에 가입한 나라는 단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스인데 그 나라는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국정제를
채택했다가 지금 이제 민정으로 이양됐는데 그 옛날 제도로 그냥 유지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그리스는 이제 그리스 정교라고 그래갖고 종교적인 의미 때문에 계속 국정제를 채택하는 것 뿐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다 아십니까? 많은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저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럼 인터뷰 하기 전에 모르셨습니까? 예, 몰랐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이것도 여러 다양한 의견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국정교과서 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정제를 실시한다는 게 종북 세력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쾌하시네요. 그러니까 원래 북한이 자유 대한민국의 정책을 따라하도록 만드는 것이 옳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든지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국정교과서는 북한처럼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들이 종북 세력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비교해 보면 광화문 광장에는 지금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북한의 김일성 광장에는 다양한 의견이 아니고 한 개의 의견만 나오죠. 왜냐하면 다른 의견을 말하면 죽여버리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북한의 김일성 광장이 광화문 광장처럼 변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북한의 교과서가 다양해지도록 우리나라 교과서처럼 따라오게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선생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 언론에서 우리나라가 국정제를 실시한다고 때 세계 언론에서 그때 한 얘기가 이건 북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남한에서 하는 거라는 거 반드시 그걸 다뤘을 정도로 세계 언론이 놀랐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정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CNN이었습니까? CNN이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여러 언론들이 다들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건 인터뷰 안 하셨던 모양이죠. 예.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런데 어른한테 이런 말씀 드리긴 그런데 너무 귀여우세요. 고맙습니다. 그죠? 예. 너무 귀여우시죠? 우리 집에서 같이 사셨으면 좋겠어 아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저는 이런 전문가분들 너무 좋아요. CNN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 언론에서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알겠습니다. 언론에 종사하시고 계시니까 CNN이었습니까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해직 언론인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누나, 우리 형들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도 하시는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번 촛불 정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언론도 공범이다 이렇게 구호를 외쳐주셨는데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언론은 공범 중에서도 아주 핵심 공범입니다. 지금 공영방송은 그러니까 청와대 또 비선실세 그리고 재벌 이런 세력들과 결탁해가지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진실 보도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 최순실 보도, 최순실이라는 이름, 9월 20일자 한겨레 신문에서 처음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모든 언론들이 최순실의 존재를 일찌감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탄핵 정국 이미 2년 전에 탄핵할 수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세계일보에서 정윤회 문건이 나왔지만 세계일보에서 보도 이후에 다른 언론들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이 청와대 친박 부역자들이 철저히 언론계 안에서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철저히 보도를 막았습니다. 여기에 저항하는 기자들은 해고하고 징계하고 또 유배를 보냅니다. 기자와 전혀 상관없는 일, PD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PD 수첩에 그 황우석 줄기세포 사기극을 보도했던 PD 아시죠? 그 PD 그것이 이제 영화도 됐잖아요. 제보자라고. 그 PD도 지금 전혀 PD직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고요. MBC의 어떤 기자는 상암동에 MBC 스케이트장이 있거든요. 그거 관리하는 부서로 쫓겨나서 크리스마스 캐롤송 틀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언론계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MBC 사장님 바꿔야 됩니까? KBS 사장님 바꿔야 됩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바꿔야 된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네. 해야 될지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국회의원 162명이 지금 국회에 법을 하나 상정을 했습니다. 뭐냐면요. 언론 장악 방지법. 여기에 이제 4가지 법안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방송법은 KBS 사장을 누구를 만드냐, 누구를 지명하느냐 이런 거고요. 방송문화진흥법은 MBC 사장을 누구를 앉히느냐 이런 법인데요. 이 구조를 어떤 세력이 야당이건 여당이건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건 간에 공정하고 독립성 있는 사장을 앉힐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든 법이 바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근데 이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요. 미방위라는 상임위원회 계류 중인데 이것을 철저히 새누리당 쪽에서 맡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상임위원장 그리고 새누리당 간사가 맡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상임위 중에서 하필이면 이 언론과 관련된 위방위원장을 새누리당이 절대 놓지 않으려고 했고요. 또 법안심사소위도 5대5 동수로 구성하자고 굉장히 고집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것 바로 통과시켜야 됩니다. 12월 29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서 왜냐하면 내년 초에 MBC 사장이 바뀌거든요. 지금 같은 구조면은 여러분들 MBC 시청률 지금 박근혜 지지율하고 똑같습니다. MBC 뉴스 시청률 지금 4%, 3%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방송 되살려야 합니다. MBC 정말 국민의 사랑을 받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화면에 많이 나왔던 기자들, PD들 다 사라졌습니다. 공영방송은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대본대로 질문을 안 드리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정말 헷갈리고 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대본대로 해드릴까요? 예,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 왔는데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그럼요. 청문회처럼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날카롭게 해드릴 거니까. 그럼 지금 요약하면 이렇습니까? 예. 언론을 바로 세우려면 새누리가 해체돼야 된다.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네, 새누리당 해체돼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거 뭐 준비해 오신 거 한번 읽어보세요.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감사합니다. 컨닝 페이퍼인데. 뭐 진짜 귀여우시다. 네. 이렇게 써놨습니다. 언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부역자 청산 앤드 법 통과, 해직자 복직,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관중들의 예상이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예상이 어쩜 이렇게 귀여운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어머 마치 부자지가처럼 나오셔가지고 귀여우셔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 하셨네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사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열어젖힌 것도 언론 아닙니까? 언론이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정말 이 재벌과 또 이 정치 권력과 재벌 권력 제대로 비판할 수 있다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민주주의 또 인권, 민생 경제 정말 언론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12월 29일 날 본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언론 장악 방지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촛불의 힘, 여러분의 힘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주 조곤조곤 12월 며칠 날? 29일 날입니다. 29일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이니까 1970년대에 88년에 창간했고요. 88년도에 해직 기자들이 창간한 신문입니다. 동아일보 해직 기자 예, 출신들이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 해직 네. 기자들. 예. 그때 당시에 있었던 구호가 무릎 꿇고 사느니 서서 죽겠다.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모릅니까? 무릎 꿇고 예? 서서 예. 네, 무릎 꿇고 사느니 서서 죽겠다. 예, 네, 그게 그때 당시 기자분들의 구호였습니다. 예. 네. 제가 그때는 신문사에 들어가기 전이라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변명도 재밌게 하시는지 고맙습니다. 언제 청문회 한번 나오세요. 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진짜로 이렇게 언론이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진짜 열심히 일하는 언론인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함께 좀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도 카메라 찍고 계시고 이렇게 지금 취재하시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박수 쳐주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또 잘 취재해 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감사합니다. 주셔서. 그리고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고 저한테 귓속말로
네, 계속해 주셨어요. 아까 제가 요걸 잠깐 드렸거든요. 뜨거운데 손 좀 잡고 계시라고. 그랬더니 금방 드시고 이제 힘내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예. 뭐 한 말씀 꼭 하시고 싶으시죠? 지금 정부가 이 국정교과서를 쓸지 말지를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어제까지 여론 수렴을 했고 그 발표를 27일 아니면 28일 날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 정도 할 겁니다. 그때 지금 정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촛불 민심에 의해서 상당히 흔들리고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교육부나 이런데 SNS나 이런 통해서 국정교과서 폐기하라 그러면 2, 3일 내에 폐기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황교안 국무총리는 계속해서 추진한다고 말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죠? 이걸 최종 결정하는 것은 뭐 한교안 총리긴 하지만 이준식 교육부 장관이거든요. 이준식 장관이 그냥 이걸 폐기한다, 수정고시만 내리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식 장관 교육부죠. 그러니까 교육부에 여러분들이 항의 전화도 하시고 그러면은 가장 빨리 촛불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국정교과서 폐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안 됩니다. 저희 암 걸린 해직 기자를 위해서 한 말씀 하고 싶습니다. 하셔. MBC에서 해고된 이용마 기자라고 있습니다. 저희의 동지인데요. 지금 희귀암인 복막암에 걸려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이용마 기자가 정말 몸 건강이 회복돼가지고 다시 언론 현장에서 열심히 기사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런 얘기라고 말씀을 하시지 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아이고 참 우리 저 이용마 기자를 위해서도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쌤은 꼭 나중에 또 꼭 다시 한번 또 뵙겠습니다. 진짜 안 추우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여러분들 덕분에 이런 거 다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도 바로 서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역사 교과서 여러분 좌편향 교과서도 안 되지만 우편향 교과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편향 교과서도 안 되고 좌편향 교과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역사 교육을 통해서 자기의 역사관을 다양한 역사관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의 문제이고 그리고 그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에 관한 헌법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념적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그런 것이죠. 예전에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그 사관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따라다니면서 왕들 기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왕조시대인데도 얼마나 치열하게 기록을 했냐면 태종 있잖아요. 이 태종 이분께서 사냥을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사냥을 가는데 이 사관이 계속 지금으로 말하면 언론이죠. 계속 기록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태종이 화를 냅니다. 야, 오늘 사냥 나간 건 기록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 사관이 이렇게 적습니다. 태종께서 오늘 사냥 나간 건 기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었다. 네, 우리가 그런 언론을 가졌던 민족입니다. 아마 지금의 언론이 그런 언론을 복원해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많은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시민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격려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영상